뉴스들 중에 보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해준다. 테슬라가 대표적이었죠. 지금은 또 나갔지만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준다는 뉴스에 왜 열광하느냐. 뭐가 좋은 거냐. 오늘의 주제는 비트코인의 특성,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비트코인 특성 중에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비트코인의 속성에 열광하는가. 오늘도 남편한 세상의 남중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뽀샵은 확실하게 해주고 있을 거라고. 지금 비트코인이 하루가 멀다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저희가 유튜브 시작한 이후 엄청 떨어지다가 또 바닥 대비 거의 한 50%가 올랐다가 또 이제 조정을 받고 있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비트코이너들 사이에서는 연말에 우리 돈으로 1억 5천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비트코인이 가지는 속성 중에 무엇이 이제 비트코이너들을 열광하게 하는가.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다시 이제 점령이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십성 뉴스가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이 현금을 4트럭을 싣고 가서 비행기에 다 싣지 못하고 일부는 버려두고 갔다라는 뉴스가 났어요. 그 뉴스를 보고 이제 비트코이너들이 그 돈을 재빨리 비트코인으로 바꾸었다면 헬기에 한 푼도 싣지 않고 다른 나라에 가도 다시 인출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비트코인계에서 요즘 유명한 이제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도 실제로 베네수엘라에서 그런 일을 당했대요. 그분이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인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러로 환전을 하려고 했더니 환전을 안 해주고 달러를 외국으로 송금하려고 했더니 송금을 안 시켜주고 압류해버린 그런 일을 실제로 당하셨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참고로 작년에 인플레이션율이 5,500%인가 많이 낮아졌어요. 베네수엘라가 빨리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가가 이제 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 막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실제로 벌어집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가지는 특성 중에 이제 이번 일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 아주 어려운 말인데 변제의 최종성. 그 중간에 누구도 그 비트코인을 보내는 거를 막을 수 없다. 그거를 뭐랑 비교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메일을 쓰시게 되면 지메일에 엄청난 막 스팸이라든지 심지어 아주 협박이라든지 이런 어떤 내용이라도 이메일 주소를 알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이메일을 보낼 수 있잖아요. 정보가 순식간에 전달된다. 근데 이 비트코인의 특성은 뭐냐면 가치가 순식간에 전달된다. 그리고 중간에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 못하게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어려운 얘기로는 변제의 최종성.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일반 은행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보이스피싱으로 누군가한테 3천만 원을 보냈어요. 그러면 원래 은행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결제의 안정성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보이스피싱범한테 가도 그거를 바로 지급 정지시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워낙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심해지니까 어떤 특별한 제도로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둔 거예요. 만들어 둔 건 좋은데 그럼 보이스피싱범이 지정한 어떤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계좌의 주인은 사실 보이스피싱과 관련 없는 사람인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범죄를 막는다거나 피해를 막는다는 면에서는 좋은 거지만 결국엔 내가 확실하게 저 사람한테 돈을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정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없습니다. 사람에게 사람으로 안전히 전달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특히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의 특성을 체험할 일이 사실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냥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제 거래를 하고 뭐 이런 정도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은행 시스템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잘 못 느끼시긴 할 거예요. 그리고 뉴스들 중에 보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해준다. 테슬라가 대표적이었죠. 지금은 또 막았지만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준다는 뉴스에 왜 열광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어떤 이유로 보유했든지 간에 테슬라의 비트코인 주소로 돈을 보내는 순간 결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샀다가 다시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서 뭔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그냥 투자의 자산 중에 하나. 그게 아니고 만약에 비트코인을 우리가 거래소에서 샀는데 이 비트코인으로 바로 테슬라 차를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진짜 어떤 결제의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거를 그때서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고 책을 살 수 있고 SSG에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돈으로 결제할 때랑 뭐가 다르냐면 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행 시스템을 반드시 거쳐야만 어떤 이동이 돼요.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비트코인만으로도 모든 결제 시스템이 완비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기존의 은행 시스템을 가진 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P2P로 돈을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은행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은행이라는 게 사실 화폐를 어떤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맡겨가지고 관념상으로 거래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화폐라는 것이 은행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법정화폐 자체가 은행 시스템의 어떤 산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기도 하고 금으로 거래한 대로 돌아가는 거긴 한데 훨씬 더 세련된 방법으로. 어떻게 되냐, 내가 여기서 쫑피디한테 100만원어치 비트코인 보내는 순간에 모든 결제가 완료되고 이게 다시 돌아온다든지 거래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뭐가 좋은 거냐, 어떤 소유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완전히 소유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언제든지 처분하고 언제든지 보낼 수 있다. 근데 이제 제 계좌에 1억이 들어있어요. 이체 한도라는 것도 있죠. 또 은행이 이제 뭐 다른 이유로 지급을 정지시키기도 하고 법원에서 압류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완전히 내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수수료만 내면은 어디든 언제든 정확하게 보낼 수 있어요. 한도 당연히 없죠. 수수료도 100만 원 보낼 때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국가의 제약이나 제한을 벗어나서 완전히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어디로 거슬러 가냐면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로 거슬러 가요. 인터넷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얘기가 뭐였냐면, 이거 범죄에 이용된다, 국가가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범죄로 많이 이용되고 음란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노출되기 쉽다. 실제로 그랬고, 그거에 이제 근저에 깔린 게 뭐였냐면 결국에는 국가의 관여 없이도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사실 그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돈에 대한 부분에서도 드디어 이제 찾아왔다라는 것이 이제 비트코인 시스템의 무서움. 자, 그러면 비트코인과 다른 코인들 다음번에 얘기할 거긴 한데, 그것들의 이제 차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건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더리움도 물론 탈중앙화 잘 돼 있긴 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비트코인처럼 완전히 무관리 상태, 아무도 이제 특정인이 관리하지 않는 상태로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얘기해요, 비트코이너들은. 이더리움 진영에서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꼭 통제가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 통제를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이제 그 전 세계 사람들의 금융의 자유에 큰 영향을 주느냐, 이제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오늘의 이제 변제의 최종성에 대한 거를 조금은 이게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은행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미 금융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어요. 이제 그랬을 때 가치를 온전하게 담아내는 그런 역할을 비트코인이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참 대단한 자산이고, 그래서 이제 그 변제의 최종성에 관련된 것들이 오늘의 주제였고, 정리를 하면 내가 아만다 사이프리드님한테 100불을 완전히 보낼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자유를 주는가 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란에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